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호우가 지금 예보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비바람이 정말 거셉니다. 오늘 또 내일 비 피해 없는 그런 주말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한 줄 명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지금으로부터 20년 뒤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돛줄을 던지세요.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항해하세요. 도태, 무역봉을 가득 담고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쉼없이 뛰는 경기 남부의 집값, 병점과 권선, 화성, 수원의 풍선 효과가 지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황을 좀 살펴보니까 서울도 0.3%, 10주째 고공행진이고요. 성북과 강동의 전세값은 0.4%대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양시 전역과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거는 온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그리고 주식하라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가지고 강조를 했고 주식시장에 국민예탁금이 130조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식으로 대부분 물론 성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액 손실을 지금 보고 있고 다시 정신 차리고 집을 사려고 하니까 지금 대출이 지금 차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지금 나락행으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재명 정부에게 감히 이야기 드립니다. 제안 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전면 수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네, 또 어제 부동산 일타 강사 자처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3대 처방전을 갖다가 또 어제 유튜브에 또 올렸는데요. 첫 번째로 닥치고 공급을 해야 된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갖다가 완화해서 최근 3년간 서울주택 준공의 92%를 민간이 주도한 만큼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이야기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정상화해야 된다. 지금 임대사업자를 갖다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 공급 주체로 지금 보고 이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매입형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로는 주거부담 완화위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택공급의 순기능을 또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세제상 불이익을 갖다 해소해야 된다. 특히 서울의 1주택자 본인이 30년 40년 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집장만 했는데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갖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집장만 하는 사람보다 그냥 임대나 월세로 들어가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주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전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수정하기보다는 더욱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부디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퓰리즘의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데 진짜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이 책을 갖다가 한번 일독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톡방에서 보니까 월부에서 지금 댓글이 달렸는데 검단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축소로 계약 파기되었다. 매수한 부부가 60일 된 신생아를 안고 이 더위에 집 보러 다녔는데 그 고생하고 계약금 넣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다. 제가 봤을 때는 계약금 일부를 갖다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대출이 지금 6억에서 3억 국민은행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지금 하나라든지 그리고 농협, 그 다음에 신한은행, 기업은행까지도 지금 이 축소를 갖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진짜 대출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정책 대출이 또 가능하신 분들은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종잣돈이 있거나 그리고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진짜 이 폭우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감히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 전달했다. 물론 서면으로 지금 전달하라고 하니까 전달했겠지만 지금 역대 최초의 트리플 강세이면서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의 처방전을 갖다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부터 포함해가지고 정책 위반자들이 이 이야기를 갖다가 수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이 사실을 많이 아실 필요성이 있고, 이 영상은 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꼭 시청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1주택 실거주 정책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도 최근에 이야기 드렸는데, 1주택 실거주를 갖다 실제로 시행하는 나라가 동유럽의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정말 유토피아처럼 완벽하게 전 국민이 자가를 소유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건 표면적으로만 완벽한 유토피아처럼 보일 수가 있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가구의 1주택 실거주를 실제로 시행해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불행히도 지금 루마니아라는 나라인데, 이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시고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1주택 실거주의 폐단이 더 많다는 말씀을 감히 이야기 드리니까, 한쪽 말만 들어보지 마시고 한쪽 말을 또 양쪽 말을 갖다 다 들어보고 의사결정을 갖다 하는 게 더 낫고, 만약에 내가 평생토록 정부에서 제공되는 임대를 갖다가 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의식, 주,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이 3대 요소 중에서 이 주거 부분은 나라님도 해결을 갖다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조선시대 때도 집값은 비쌌고, 그리고 6.25 이후에도 서울과 그 다음에 주요 도시의 집값은 비쌌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는 뭐 판잣집이라든지 반지하라든지 이런 데를 살았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주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아파트에서 4세대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요즘인데, 1거주 1주택 실거주를 갖다 해 나간다고 해가지고 주거가 더 좋아진다 라는 생각은 이재명 정부에서만 생각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감스님들만이라도 그런 고통에서, 그 다음에 만약에 1주택 실거주가 이렇게 시행될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 영상도 한번 꼭 시청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국민 토론회를 갖다 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갖다 해주셨는데, 관련해가지고 오늘 한번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 등 비아파트는 주택수에 빼줘야 공급난 풀린다. 이 내용도 여러 번 지금 이야기를 했었고, 권대중 교수님이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고가주택 겨냥해서 종부세를 갖다 지금 올릴 예정이고, 비거주의 1주택자 매도 압박은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단기 주택 공급 정책 부재는 진짜 실책이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로 해가지고 잠시 잠깐 이 수요를 갖다 억누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않는다. 본인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고천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부동산 부분만큼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에라도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국민과의 또 이 대토론을 갖다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의견들을 묵살하지 마시고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다주택자에 이어가지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매도 압박도 거센데, 제 방송 시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비거주 1주택, 특히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꼭 매도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내 집을 매도를 한다 그러면 진짜로 내 집 장만은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말씀 드리고, 부동산 조세 부담률은 OECD 상위권이에요. 뭐 평균보다 낮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분들은 부동산 조세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135만원 공급 대책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 2030년까지도 착공도 어렵고, 만약에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들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의 임대 아파트로만 착공이 될 거라는 말씀을 제가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단기 공급을 갖다 해야 되는데 비아파트 부분을 갖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빌라를 지어가지고 누가 이거를 갖다가 분양을 갖다 받을까나 또 받을까요? 또 누가 이걸 분양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줄까요? 빌라를 지어가지고 1년 내에 빠른 공급하게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과거 10년 전, 20년 전처럼 사람들이 빌라를 사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거나 오피스를 사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빌라 등의 비아파트는 주택수에 빼가지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비아파트 부분의 공급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금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 또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전세 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세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내 집 장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세를 갖다 끼고 또 갭 투자를 갖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예 전세를 갖다가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 장기 플랜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해 나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 포인트인데요. 빚더미 기업 LH입니다. 지금 LH의 부채가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빚더미 기업의 LH로는 임대주택을 갖다가 지을 수도 없고 확대를 갖다 못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늘 공공임대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또 추진을 또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내년에도 지금 예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증액을 갖다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집값만이 내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집을 사지 말고 임대주택을 들어가라라고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걸 갖다가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전부 다 이분들이 임대주택을 갖다가 거주한다라고 하면 국민들도 수긍을 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본인들부터 자기네들은 강남이라든지 서울에 살고 싶으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서울에 살지 말고 임대아파트 살아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특히 서울주택을 살고 있는 고령층에 진짜 인센티브를 갖다가 줘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세금이라든지 딱 월 소득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분들한테까지 너무 가혹한 지금 세금 정책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국토부에서 2030년까지 공공주택 50만 가구 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하고 청년 임대를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갖다 착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입주를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임대주택 입주는 없습니다. 지금 창릉의 S3과 S4블록도 2030년에 입주거든요. 그러면 27년, 28년, 29년 앞으로 3년간은 그냥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세도 지금 살 수가 없고 물량이 없다 보니까 월세도 없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빌라라든지 그다음에 반지하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까지도 지금 전세 월세를 찾아서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 분들은 진짜 서울 외곽 그다음에 경기도 외곽까지도 이제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대출을 갖다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길바닥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핵심 기치로 지금 내건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제가 처음부터 봤는데 진짜 쇼라고 제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쁘게 AI를 이용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국토교통부의 가장 큰 책임은 진짜 이 내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갖다가 생각하셔갖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철도 통합이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까지 광범위한 과제를 갖다 망라했지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보고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님들 만이라도 이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3기 신도시 착공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안 될 거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래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부디 감독님들만이라도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빠숑님의 인사이트,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숑님의 이 인사이트를 보면서 다 이제 요약 정리가 됐는데, 똘똘한 한 채의 심화, 그 다음에 월세 전가, 그 다음에 임대 공급 붕괴라는 이 세 갈래 부작용이 지금의 트리플 강세 위에 얹혀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 드리겠지만 제 방송을 시청하시고 한 번 더 꼭 꼼꼼하게 읽어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총평으로 프레임은 정교해졌지만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이 명제에서 출발하면 논의가 반드시 실거주냐 비거주의 구분과 차등가세로 흘러가는 건데, 본 무대는 수요 사이드, 그 다음에 공급 이야기는 자유토론에서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평가할 지점에 이번 토론회가 잡아낸 진짜 문제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주택수 기준의 과세 불합리, 그 다음에 정률 공제의 역진성, 그리고 양도세 동결 효과의 공인, 양도세 중과는 매물을 잠그고 잠긴 매물은 매매 및 전월세 양쪽의 공급을 동시에 줄이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거주 공제 강화가 나을 새로운 똘똘한 한 채. 지금 똘똘한 한 채의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고가주택을 갖다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고가가 아닌 10억 이하도 상당히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보유세 강화의 전가 경로. 보유세를 갖다 강화하게 되면 전세나 월세로 전가가 되는데, 특히 저는 이 월세 전가로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등록 임대 신뢰 파괴 마무리.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정부의 이야기를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임대주택 하게 되면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절대로 이제 정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지킨 사람이 벌을 받는다고 하면 다음에는 아무도 저렴한 임대를 놓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더욱더 가중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띈 제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양도세 중과 기준의 매입 시점을 갖다 전환하는 좋은 의견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보유세 및 양도세를 연동해가지고 납부한 보유세만큼 양도세를 갖다 관면해주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그런 불만이 많이 잠재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 아이디어만 이번 대토론회 끝나고 7월 세제 개편안에 반영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제의 왜곡을 교정하는 논의로는 3부작 중에 가장 알맹이가 있었지만 집값 문제의 해법으로는 여전히 관역이 다르고, 1000명당 주택수가 런던은 676, 도쿄는 492, 서울은 418, 수도권은 407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재고가 부족한 시장에서 세제는 수요를 이리저리 옮길 뿐 총량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을 바꾸게 되면 똘똘한 한 채 유인이 줄어드는 대신 수요가 어디론가 다시 이동하게 될 거니까 두더지 게임의 망치를 바꾸는 것이지 두더지 구멍을 갖다가 메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나라가 없다라는 방청석의 공인중개의 말처럼 세금은 보조 수단이고 본질은 공급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빠숑님의 의견을 갖다 덧붙인다고 하면, 정리하면 이번 세제 개편이 가액기준 전환, 정률공제 한도 설정, 매입 시점 기준 중과 등록임대 테러 확보까지 간다고 하면 세제 정상화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거주 공제 대폭을 강화하고 보유세를 급격하게 인상하고 그리고 등록임대 중과 배제 폐지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똘똘한 한 채 심화라든지 월세 전가라든지 임대 공급 붕괴라는 이 세 갈래 부작용이 지금의 트리플 강세 위에 얹혀질 것이기 때문에 부디 빠숑님이 제안한 이 내용대로 꼭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최근에 이 부동산 대토론회 공급, 세제, 대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미 결론은 정해졌고 정해진 결론을 갖다가 짜맞추기 위한 그런 토론회다. 다음 주에 대통령 주관하에 23일날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믹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짜 어떤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말씀 드리면서 진짜로 빌라를 갖다 지어서 1년 내 빠른 공급이 가능하고 비거주주택,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갖다가 공급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줄 수밖에, 누가 분양을 받아서 임대를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다주택, 그러니까 1주택도 지금 세금을 갖다 많이 부과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2주택, 3주택을 하냐고요. 제가 제 주변에 지금 2주택자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아파트를 서울에 두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좋고 서울 수도권에 그나마 두 채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미 지금 시장에서 다주택자는 3주택 이상을 제가 이제 다주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많지가 않고 제가 부익남 TV를 통해 가지고 부익남님도 원래 다주택자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주택을 갖다가 지금 매물을 시장에 팔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이 정부의 정책에 반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다주택을 갖다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만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서울만 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주변으로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직면되어 있고 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2030년을 갖다 예를 들면서 공공주택 50만 가구로 이야기하면서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앞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 착공인데 또 착공도 50만 가구로 갖다가 실제로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발표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갖다가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지옥을 갖다 해결하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방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실기한다고 하면 더 큰 문제는 올 하반기나 내년 되면 또 나타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대출이 가능할 때 제가 그렇게 내 집 장만을 하라라고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대출 축소로 계약이 파기되는 검단의 사례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고양시에도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안 되시는 분들을 또 제가 접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씁쓸하기 그지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고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행동들은 내 집 마련을 갖다 늦추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갖다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말 건강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고맙습니다.